자, 선생님과 도전하는 한국사업 18번째 시간. 오늘은 4-4단원 실학의 등장과 조선을 뒤덮은 농민의 함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학의 등장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실학은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등장한 새로운 학문입니다. 자, 그럼 왜 등장하게 됐느냐? 자, 일부 학자들이 이 성리학이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결국 현실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면서 등장한 것이 바로 실학이 되겠습니다. 자, 실학의 종류는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 먼저 농업을 중시한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자, 농업을 중시한 실학자들은 유형원, 이익, 정약용이 있습니다. 유형원은 반개수록에서 토지제도의 개혁을 주장하면서 실학을 주장하였고요. 이익은 성호사설을 지으면서 토지제도 등 여러 제도의 개혁을 통해서 농업을 개혁하자라는 이야기를 했던 게 바로 이익입니다. 그리고 이익은 서학, 천주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약용은요, 목민심서에서 올바른 지방간의 자세를 밝혔고요. 경세육표에서 토지제도의 개혁과 올바른 인재등용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정약용은 거중기를 고안하여 수원 화성을 건설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자, 이 농업을 중시한 실학자들은 대부분이 다 이 토지제도 개혁을 주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공업을 중시한 학자들의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실학자로는 홍대용, 박지원, 박재가가 있습니다. 홍대용은 의산문답에서 지전설을 주장하였고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박지원은 열하일기 등에서 상업발전을 주장하였고요. 특히 수레와 배, 그다음에 화폐 사용을 주장하였습니다. 박재가의 경우에는요, 소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북학위를 지었습니다. 자, 상공업을 중시한 실학자들은 대부분이 상업과 공업을 발달시켜서 국가를 튼튼하게 하자라는 주장을 펼쳤다고 합니다. 다음은 우리 것에 관심을 보인 실학자들입니다. 유득공, 유희, 정약전, 김정호 같은 분들이 계신데요. 유득공은요, 발해고를 지어서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임을 밝혔습니다. 즉 우리 역사에 관심을 갖자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유희는 언문지에서 한글의 우수성을 설명하면서 우리 글에 관심을 가졌고요. 정약전은 자산어보에서 이 흑산도 부근의 바다 생물을 관찰한 기록을 남겼는데 우리 바다에 대한 관심을 남겼습니다. 김정호는요, 대동여지도를 제작하였고 이것을 목판으로 제작하여 여러 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땅에 대한 관심을 높였습니다. 농민들의 사회개혁 요구도 조선 후기에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세도정치 때문입니다. 세도정치는 왕실의 외척 가문을 중심으로 몇몇 가문이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 형태를 말하는데 특히 순조, 헌종, 철종 때까지 무려 6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 세도정치로 인해서 사회는 부정부패가 심해졌고 결국 농민들의 생활이 많이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세도정치로 인한 백성들의 고통을 보면요, 첫 번째가 바로 세금 부담입니다. 세금 부담이 증가하게 돼요. 관리들이 마음대로 세금을 거두어서 백성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 환곡제도의 문제인데요. 환곡이라는 것은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도록 한 빈민구제 정책인데 이게 빈민구제가 아니라 비싼 이자를 받는 관리들이 생겨나서 백성들이 더 큰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참지 못한 이 세도정치로 인해 고통받던 많은 농민들은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 대표적인 바로 봉기가 홍경래의 난인데요. 1811년입니다. 세도정치로 인한 부정부패로 백성들의 불만이 커졌고요. 또 오랜 차별과 멸시로 이 평안도 지역 사람들이 불만이 커졌어요. 이걸 가지고 홍경래가 난을 일으킵니다.
한때는 청천강 이북 지역을 장악했지만 결국은 관군의 토벌 작전으로 진압이 되었습니다. 자, 이 홍경래 난의 영향은요, 비록 난은 실패로 끝났지만 그 이후에 농민들이 줄기차게 일으키는 봉기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임술 농민 봉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1862년인데요. 그 원인은 관리들의 부정부패와 황곡을 비롯한 세금 문제 때문에 농민들의 불만이 폭발한 것입니다. 과정을 보게 되면 결국 이게 진주 농민 봉기를 시작으로 해서 전국에서 농민 봉기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동학 농민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결국 정부는요, 암행어사를 파견하고 부정을 저지른 자들을 처벌하고요, 세금 문제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결국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자, 오늘 공부한 실학의 등장과 조선을 뒤덮은 농민의 함성 부분 확인 문제 해결해 보겠습니다. 조선 후기 현실 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등장한 학문을 우리가 그렇죠, 실학이라고 부릅니다. 의사문답을 쓰고요,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날 것을 강조한, 그리고 이 상공업을 중시한 학자 중에 한 명이고요, 바로 홍대용 되겠습니다. 세도 정치와 평안도 지역 차별에 대한 불만으로 일어난 농민 봉기, 바로 홍경래의 난이 되겠고요. 다음, 최지우가 만든 종교로 서학에 대항한다는 의미를 가진 종교, 서학의 반대, 서쪽의 반대, 그렇죠, 바로 동학 되겠습니다. 이 동학은 나중에 농민운동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선생님과 함께 실학의 등장과 조선을 뒤덮은 농민의 함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